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 19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정번호가 폐지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국보든 보물이든 1호, 2호라고 하는 이런 지정번호가 있어 왔었죠. 자, 현재까지 국보 348호, 보물 2238호까지 지정순에 따라서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왔었는데, 이것은 1934년부터 일제가 지정했던 보물 1호, 2호라고 하는 이 순번이 그대로 이어져 오게 되었고, 총독부에 가까운 것부터 보통 지정이 되다 보니까 국보 1호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이 부족해 왔었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었던 것이죠. 자, 더더군다나 이런 국본이 보물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런 서열로, 소위 좋고 나쁨의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 오는 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고,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청은 아예 지정번호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만 기존의 지정번호는 유지되지만 말 그대로 문화재 관리용으로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동일한 이름의 문화재가 보물만 하더라도 108건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실 이런 논의는 그간 쭉 있어 왔습니다만, 숭례문이 지난 2008년에 화제를 입고 난 이후부터 무엇을 국보 1호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들이 대단히 거세게 대두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국보 1호였었던 숭례문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 많이 논의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훈문정음 해례본이라든지, 또 아니면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또 이순신의 난중일기 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었는데, 과연 어떤 문화재가 다른 문화재에 비해서 더 소중할까에 대한 이런 논의도 있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자, 이 국보 1호로서의 지정됐었던 숭례문이 화재 이후에 재복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과연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냐라는 논의도 여기에 덧붙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보와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정되는지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당 시군에서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이렇게 거쳐서 결과적으로 지정 고시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국보와 보물은 어떻게 또 관리되는지, 이것 또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보가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정번호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자칫 서열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보 1호라고 하는 지정번호 자체를 없앰으로써 결국 이런 교체 논란 자체를 잠재워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 속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국보 제2호 이렇게 붙여지는 것이 국보 제2호가 없어지고 국보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 1호부터 시작을 해서 10호까지 지정이 되어 있었던 이 국보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과연 이제까지 지정 번호가 과연 서열화를 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까지의 그런 많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된 지정 번호 자체를 절폐하는 것들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2호까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보 2호는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지금 탑골공원에 있었던 탑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이런 유리 보호막 속에 갇혀 있어서 전체 모습을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는, 사진처럼 볼 수 없게 되어서 갑갑하지만 이 유리막 속을 들여다보고 이런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된 곳이 바로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이 고려시대 때의 경천사지 10층 석탑, 국보 제86호가 되겠는데요. 이것과 흡사해서 특히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석탑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국보 제4무는 여러분들 북한산 신라진흥왕 순수비였었죠. 자, 지금은 원본은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 자, 지금 비봉에 오르면 이렇게 모형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보 제4호는 여주 그 고달사지의 부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던 고려시대의 부도 승탑의 가장 화려한 모습을 담고 있었던 바로 승탑이 4호였었고요. 제5호는 법주사 팔상전 앞에 놓여 있었던 쌍사자 석등이 제5호였습니다. 자, 쌍사자가 바로 이 암수 2마리가 받치고 있는 석등이라는 의미로서 많이 논의가 되었고요. 제6호는 흔히 충주 중앙탑이라고도 불리웠었던 충주 탑평리 7층 석탑이 바로 6호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제7호는 말이 좀 어렵죠. 봉선 홍경사 사적갈비라고 해서 바로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려 현종이 홍경사의 새로운 사적의 내용을 적은 비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그 귀부에 해당되는 게 아주 기운찬 모습을 갖고 있어 제7호가 되겠고요.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일본 국도면에 위치하고 있는 옛 홍경사 터에 지금은 이렇게 비가 남아 있어서 비각을 이렇게 보존해 놓고 있는 것이 7호가 되겠습니다. 제8호는 성주사 낭의 화상 백월 보강탑비가 되겠습니다. 충남 성주의 이곳은 현재 이런 절터에 비각이 씌워져서 지금 낭에서 백월 보강탑비가 현재 보관이 되어 있고요. 제9호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형적인 탑의 어머니라고 불리웠었던 것이 바로 이 9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10호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이 10호까지 마저 다 보기 위해서 하룻밤을 지리산 실상사에 머무르면서 이 암자에 있는 탑을 직접 찾아갔었던 기억이 정말 새롭습니다. 자, 이렇게 1호부터 10호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이 많은 국보와 보물 중에서 손꼽혔던, 그러나 사실 우리가 되돌이켜보면 이제까지 지정되어 있는 많은 우리 문화재보다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것들이 1호부터 10호까지 있었다고는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이번에 지정번호가 없어짐으로써 더 이상 이제 1호 논쟁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자, 1호부터 10호까지 그간에 이렇게 꼽아졌었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과 함께 하셨습니다.